네, 아까 브리핑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뭐 이거 만난 것 자체야 뭐 지금 벌써 5번째 만나는 거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번엔 중요한 국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북핵 문제겠고요. 두 번째는 뭐 무역 문제일 겁니다. 이게 둘 다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이 뭐 밖으로 나온 공식적인 발표 내용만 들어서는 이게 어떻게 회담이 긍정적으로 됐는지 뭔지 이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예, 전문가한테 해석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40분 동안 회담하고 양쪽에서 이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잖아요. 예. 들으면은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사실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저도 들어보면 뭐 잘 됐다는 말 같은데 실제로 그 행간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북핵 얘기는 이것도 뭐 비핵화 의지가 변함이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얘기를 전달을 했다는 게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예. 그 뭐 지금 국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 회담이. 뭐 어저께 나온 얘기 들어보면 시진핑 주석이 방북해서 했던 얘기, 네.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면서 노동신문에 실었던 글, 네.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의구심이 있죠. 특히 미국에서는 의구심이 큰데 네. 의지가 있다라고 확실히 확인을 한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새로운 전략 노선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건 작년 4월에 북한이 이른바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네. 결속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전략 노선이라는 것은 경제 발전에 전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전념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다 하고 그 세 번째는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 그거는 여전히 북미 회담에 대해서 북한도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거고 네. 그 네 번째 포인트가 저희로서는 좀 당황스러운데 네. 한국과 화해 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 남북 간의 모든 대화가 막혀 있는 것은 그러니까요.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계속될 것은 아니고 북한이 적정한 시점에 다시 한국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걸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한국한테 전달한 거죠. 그렇다. 그건 우리한테 직접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예. 어저께 이제 고민정 대변인의 그 브리핑에 분명히 나오는 얘기거든요. 한반도의 대화 추세는 지속이 되겠다. 네. 뭐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간에 읽어야 된다라고 네. 저도 생각하는데 남북 관계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 밑에다 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북한은 뭐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미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비핵화에 대해서 뭔가 진전이 있어야 네. 그 다음에 남북 관계를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뭐 이 북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G20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얘기긴 한데 예. 어제 그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 권정근 국장이 담화를 발표하는데 뭐 미국 측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예. 우리 한국 측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측에는 뭐 일종의 뭐 말이 되는 사람, 예. 온전한 대화를 갖고 있는 뭐 그런 회담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예. 근데 우리한테 얘기한 게 좀 뭐랄까요? 제가 들을 때는 저만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좀 모욕적인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뭐 어떤 얘기였냐면 참견하지 마라. 뭐 연락을 해도 우리 미국이랑 직접 할 거고 니들을 안 거칠 거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것도 어조가 굉장히 셌고요. 절대 없을 것이다. 뭐 예. 남조선하고 통하는 일은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지금 국면에서 지금 막 시진핑하고 만나고 우리 트럼프하고 만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국면에 딱 이 얘기를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야죠. 네. 뭐 북한의 말을 고지고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난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 시정 연설 때 그때도 네.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했죠.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네.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이후부터 4월에 북한 외무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변인 담화나 성명들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과의 대화는 지금 아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은 미국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그러니까 한국과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쳐서 미국에 대항해야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지금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재개해라.
그런 압박이거든요. 구체적으로는 그거죠. 그거죠. 예. 네. 그래서 잠깐 뭐 해석이 된다면 네. 첫 번째는 북미 협상을 앞두고 일종의 몸값 올리기, 협상 극대화하는 그런 걸 네. 읽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걸 워낙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메시지는 분명하죠. 한국 이야기도 우리는 안 듣겠다 북한은. 그럴 정도니까 미국이 먼저 생각을 바꿔라 네. 라는 메시지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인데 향후의 비핵화 문제는 한국과 논의하지 않겠다. 이게 원래 북한이 90년대 이후에 비핵화 문제가 불거진 후에 계속된 입장이었습니다. 94년 네. 제네바 합의 이후에. 근데 그런 모습이 이번에 다시 등장했다라는 게 좀 우려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수차례 정상회담을 할 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기대가 북한의 기대는 중재자 역할도 중재자 역할이지만은 예. 먼저 좀 제재를 완화하는데 역할을 더 해라. 그러니까 개성공단 풀고 네. 공단사 풀고 요거를 빨리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니까 속된 말로 좀 삐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4.27 판문점 네. 선언도 그렇고 9.19 남북 공동성명도 그렇고 거기에 분명히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 비핵화에 대해서 또 북한의 입장이 있는데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되고 북미 대화가 안 된 상태니까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북한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계속 해왔고 하려고 했던 이 중재자로서의 역할 예. 이게 사실 좀 무색해지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중재자라고 우리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촉진자라고 네, 예.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저는 특별히 이거를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그래요? 되는 게 네. 지금 일부에서는 한국의 역할을 중국이 대신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중국이 됐던 한국이 됐던 중요한 것은 비핵화 대화가 다시 재개가 되고 아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우리가 역할을 좀 더 하면은 보기는 좋겠지만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를 놓고 생각한다면 누가 하는지 저는 그건 크게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인내심이 좀 필요하군요, 우리도. 북한을 대할 때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죠.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북핵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좀 넘어오도록 하고요. 네. 무역 얘기 잠깐 해볼게요. 네.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서 이 관련된 얘기는 약간 두루뭉술하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 화해의 이런 얘기 직접적으로 안 꺼냈고 뭐 5G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고 원론적인 수준의 청취를 했다. 네. 뭐 요 정도 얘기만 있었어요. 그 어떤 뭐 의도가 있나요? 그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은 40분인데 동시 통역이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얘기를 할 수는 있죠. 네. 그 비핵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을 거고 근데 네. 나머지 지금 핵심적인 거 말씀하신 5G인데 그게 의제에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부담입니다. 아 의제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요? 예, 그 구체적인 얘기를 얘기보다? 우리가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네. 중국이 그 얘기를 어떤 맥락에서 했겠습니까? 지금 뭐 미국이랑 화웨이 때문에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데 네. 한국이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거는 나중에 발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주변국이나 외세의 그런 눈치를 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결국은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굴복하지 말아라.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제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죠. 그 우리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상황이 이르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인 건가요? 그러면? 뭐 아마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그런 얘기가 예. 될 거고요. 뭐 정부가 나름대로 지금 뭔가 방침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중국한테 그 얘기를 들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곧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또 말을 또 직설적으로 하는 그러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의 방침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저 한 가지 눈에 띄는 기사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을 따로 만나더라고요. 예. 그것도 역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기사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기업 총수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어떤 질문이 올지 몰라서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긴장이 되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늘 일종의 돌발 행위, 돌발 발언을 하는데 이제 네. 더 이상 우리가 그걸 돌발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일상화된 거죠. 예. 모든 시나리오를 다 대비를 해야 되고. 네. 근데 딱 집어서 우리 그 기업인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첫 번째는 미국과의 무역 문제를 얘기를 하겠죠. 특히 네. 미국에 대한 투자 문제. 네. 뭐 늘
트럼프 대통령이 더군다나 지금 재선 출정식까지 한 상태에서 네. 뭔가 투자를 받아내고 실질의 수치로 받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네. 뭐 그건 우리 기업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잘 트럼프 대통령한테 수치로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0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로 딱 이걸 하기 때문에 미국 네. 내 일자리가 이만큼 생긴다. 네. 그런 식의 그 전달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우려한 건 방금 말씀드린 파웨이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대답할 게 마땅치 않잖아요 지금. 뭐 중국하고 거래 끊겠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럴 수도 없죠. 그래서 네.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이럴 때에는 원칙대로 가야죠. 원칙대로. 그러니까 파웨이가 문제 제기된 것이 네. 이게 정보가 온전하게 보존이 안 되고 또 예. 파웨이가 중국 정부랑의 연관성이 있다. 그게 미국의 주장 아닙니까? 네. 그게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이 되면 우리도 할 수 없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우방국인 동맹국인 독일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파웨이와 계속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런 것을 좀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업한테 얘기를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 기업 청수들이 웬만하면 위축 안 되는데 트럼프 앞에서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예. 자, 근데 내일이 사실은 G20에서 가장 큰 빅 매치입니다. 사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납니다. 자, 여기 휴전이 될지 확전이 될지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습니다. 휴전 네. 쪽이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직은 모르죠. 몰라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불예측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난 네. 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게 결렬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나온 얘기 보면 네. 휴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계속되면은 미국도 많이 손해거든요. 네. 일단 휴전의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큽니다. 네. 그렇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네. 재선에 유리한 자신들의 그 지지층을 얻고 간다. 그런 계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조금 자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 지난달 초에 거의 합의가 됐는데 네. 합의를 마지막에 튼 것은 중국이거든요. 그 합의문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근데 네. 중국이 마지막에 그것을 법제화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으로 바꿈으로써 네. 미국이 그 합의가 깨진 거다라고 중국 책임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한다면은 여전히 중국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고민을 하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뭐 그래도 뭐랄까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항상 이제 변수가 많은 캐릭터이기도 하고 예. 그렇긴 하지만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렇다고 뭔가 그 합의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일종의 말씀하신 것처럼 휴전이죠. 아, 근데 예. 휴전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그냥 두면 지금 관세가 계속 부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희토류 수출 금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점점 확전이 되고 심각한 문제로 네.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휴전을 한다는 것은 협상 시간을 정하고 네. 다시 미국과 중국의 협상팀이 얘기를 시작한다. 그게 휴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관세는 당분간 좀 보류하고. 보류한다. 예. 희토류 수출 중단도 보류한다. 그 정도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1차적인 봉합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만 돼도 뭐 지금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켜봐야 되니까요. 네. 근데 안심은 참 힘든 게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을 해야 되는 게요. 예. 이 업다운이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장기간 지속될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눈 화웨이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 문제는 여기서 절대 얘기가 될 수 없죠. 근데 혹시라도 중국이 이 무역 협상을 화웨이로 걸고 간다면 예. 절대 타협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북핵 얘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북핵 문제 관련해서. 자, 그 G20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예. 자, DMZ에 간다는 건 뭐 거의 확정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물론 북한과 만난다는 거는 뭐 이제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의 성명이나 뭐